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오늘 수업할 사건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경동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 2018타경 105,575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토지 대지권은 18.26평이고 건물 면적이 33.99평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급 면적, 우리 보통 말하는 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그리고 이제 기일 입찰 방식이고, 감정가는 3억 3,700만원, 64%까지 일찰됐습니다. 자, 처음에 80%, 자, 그 다음 64%. 자, 가격은 여기 나와있죠. 감정 80% 가격인 2억 6,960 한번 유찰됐다가 8월 9일 날 또 유찰돼서 지금은 2억 1,568만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이 물건의 가격이라는 이 감정가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는 가격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마트 가서 우리가 새우깡을 보면 1,500원이라고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 1,500원이라는 가격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 물건의 가치는 1,500원이다. 그러나 마트는 할인해서 1,000원에 판다. 그럼 한 30% 정도 할인해서 1,000원 정도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 1,500원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가치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식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 감정가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심지어 판매처에 따라서 900원도 있고 1,100원도 있고, 대략적인 거래가 그래도 가능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새우깡을 살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금액,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1,5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가격입니다. 이 돈 주고 사지 않을 거니까. 감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2일 최저가 2억 1,568만원, 29일 전 사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김땡땡, 김땡땡, 이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주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 아파트, 남산동에 있는 경동 아파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입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낡은 아파트입니다. 최소한 20년이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이 각도가 좀 특이하게 생긴 아파트예요. 이렇게 약간 거의 남향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 인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고 설비가 어떻고, 이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임차인,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낙찰받으면 낙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점유자죠. 점유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집행관들이 조사를 해봤으나 임차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임차인의 권리 신고도 없을 때 이러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된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면 현황 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관들이 현장에서 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한 기재한 내용. 자, 점유관계는 채무자 겸 채무자, 소유자. 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유자를 직접 만났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있더라. 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에 내가 어떤 돈을 받을 게 있다, 내가 어떤 이해관계자인데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권리 신고 등을 법원에서 접수받은 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이 이해관계자들의 접수 내역을 보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어떤 사람의 나와 이 적대적 관계에서 협상을 해야 되고 나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이해관계자인가, 아니면 경매 낙찰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모든 것이 소멸되고 나와는 무관한 그 이해관계자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나와 관련이 있을 법한 사람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뭐 현황 조사 보고서 제출, 뭐 교부 청구서 제출, 이런 것들은 낙찰자와 무관합니다. 자, 감정평가서 제출, 뭐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권리 신고서 제출자. 여기서 권리 신고인 이건 아마 근저당권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배당 동의서 제출.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소유자 김땡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이 소유권 외에 가장 빨리 있는 가장 선순위의 근저당권,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소멸될 것이다. 자, 소유권이 변경되면 뒤에 있는 근저당, 뭐 가압류, 임의 경매 등기 볼 것도 없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날짜 2018년 1월 24일, 자,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이 있는가? 등기 사항에 보면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는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은 없고 점유자는 채무자, 소유자다.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돼 있다. 자,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가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강제 집행을 할 때의 비용, 약간의 하한가, 적게 들어가는 최소 비용, 이 비용, 그 비용보다 적은 비용에서 합의가 된다면, 자,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400만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 돈을 주고 그냥 이사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이나 강제 집행을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낙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이 물건이 얼마에 호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동평액대 물건이 하나도 없고 그보다 조금 작은 물건이 이렇게 2억 6천, 2억 9천, 7천, 9천, 7천, 뭐 2억대 중후반에서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30평인데 30평의 평당 호가를 평균을 내보니까 약 900만 원 정도에 호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매 나와 있는 층과 유사한 30평대는 900만 원 정도가 호가다. 자, 그러면 40평대의 경우는 평당 호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일단 확실한 것은 900만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일단 이것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받습니다. 자, 실거래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2017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때 3억 900만 원에 한 건 신고되어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무려 2년 전인데, 이 2년이라는 사이에 이런 아파트, 이 세대수가 114세대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아파트는 충분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2017년도에 거래된 내역, 자, 이것을 평당 호가를 보니까 약 7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자, 이때보다 지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7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30평대의 최근 거래 사례를 보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30평대 한 개 있었습니다. 3층에 2억 5천. 2억 5천은 80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이다. 자, 그렇다면 40평대가 거래가 실제로 된다면 이 800만 원 무조건 이하에서 될 것이다. 무조건 800 이하다. 대상물의 가치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30평대 거래 실거래가
그리고 호가, 그리고 2년 전에 거래됐던 이 동평행대 물건의 가치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가격 안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30평대가 2억 5천에 거래됐는데 40평이 2억 6천이다.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2억 8천 상한가. 인근 낙찰 사례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이런 유형과 유사한 부동산에서 보인 입찰 경쟁자들, 입찰자들 또는 낙찰자의 생각, 그들의 행동 행태를 관찰하려면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경매 결과를 다 분석하면 가장 좋지만, 자, 이 시간은 어떻게 분석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만 제가 분석했습니다. 미주빌리지 현대 그레이스, 공사 년도와 94년도, 25.6평과 36.2평, 그리고 둘 다 남양이고, 중요한 건 2차에 낙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2차에 낙찰되었다는 건 2차 정도, 즉 80% 가격에, 감정가의 80% 가격에 이 집을 사면 경매로서 이익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경쟁률을 보시면 1대1, 1대1, 한 명 정도가 겨우 들어간다. 꼭 필요한, 자, 이러한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80% 최저가에 한 명 정도 들어가는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 정도 됐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세 대비 딱 91% 정도에서 되더라. 자, 경동 아파트 하한가 2억 6천을 대입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치에서 분석해 보니까 2억 3,866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한가 똑같은 상한가를 정해 보니까 2억 5,600, 2억 3천 한 200 정도에서, 자, 2억 5,700 정도. 아무래도 이것이 확률이 가장 높겠죠. 최근 거래 사례 30평 2억 5천이 있습니다. 700만 원 더 주고 40평 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가격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1.3%. 그러면 예상 비용, 자, 2억 5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명도 비용 400만 원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2억 5,765만 원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야 된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읽어내야 된다. 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매라는 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